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수리과학과의 배명진입니다. 현재 와이카스트 운영위의 2학부 간사를 맡고 있고요. 이번 차세대 리포트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의 양극화, 진정한 협력을 이루려면 이 주제를 제안한 제안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세대 리포트를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제안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학자이고요. 그 중에서도 현재 이제 유체 역학 관련한 현상을 수학적 이론, 그러니까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수백 년간 풀리지 않았던 유체 역학, 특히 수리 유체 역학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주요 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늘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절대로 수학적 이론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겠구나. 뭔가 그거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정말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물리학과 교수님 또는 이제 공대 교수님들께 가져가서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존재,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공감은 되는데 그 이상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뭔가 정말 우리 인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건 한 연구자의 어떤 단일화된 방법으로는 절대 극복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이론 연구, 실험 연구, 그런 특정한 연구 방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 주제로 차세대 리포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떤 특정한 학제 속해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세 분의 교수님께서 이번 차세대 리포트 작성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님, 그 다음에 연세대 의생명 시스템 정보과학 교실 교수님 김상우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손석수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저와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이 세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와이카스트 멤버시기도 하고, 그 중에서 김상우 교수님, 손석수 교수님은 현재 또 와이카스트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세대 리포트를 일단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일단은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이론 연구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실험 연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이론 연구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상관에 상관없이 뭔가 보편적인 진리를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근거를 수집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진리를 수립하는 것, 그 자체를 이론 연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에 대한 실제적 관찰 및 탐색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행위, 이론 연구와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체별 또는 상황별로 다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포트 작성을 시작을 할 때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연구하는 이 분야는 이론 연구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험 연구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을 해보자. 굉장히 단순한 의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모든 네 분의 교수님이 동의할 만한 지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통계적인 사실에 근거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순히 느끼기에 보통 대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의하겠구나라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수학과 물리학은 아무래도 이런 연구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이고, 반대로 공학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김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과학은 정말
모든 종을 아우르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종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 연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생명과학을 오른쪽 끝단에 저희가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사실 이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라는 하는 그 연구자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이게 분야별로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각 분야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 연구는 무엇이고 실험 연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네 분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론 연구하면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걸 이론 연구다라고 아마 수식으로 가득한 무언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되게 재미난 것은 수학에서 우리가 보통 실험 연구라고 하는 거는 scientific computing, numerical simulation,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에 기반한 연구를 수학에서는 보통 실험 연구에 조금 가깝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제 입장에서 되게 재미났던 것은 공학이나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컴퓨터 계산 기반 연구가 바로 이론 연구의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이었고요. 물리학은 사실 수학과 성격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중간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보통 연구자를 구분할 때 이론 연구자와 실험 연구자로 구분을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연구 추세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 연구 영역이 존재를 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연구라는 것의 영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고 각 분야별로 바라보는 이상적인 중간 연구가 무엇일까 또는 현재 진행되는 중간 연구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 테이블에 담아두었고요. 이 테이블은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뭘 원하는 것이냐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바라보는 이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의 이원하는 문제적 현상에 가깝다는 게 현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 굉장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연구가 한 사람이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론이 되었든 실험이 되었든 연구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점점점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연구자가 이 이론 연구의 배경과 실험 연구의 배경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 다다르는 연구 배경이나 연구 능력을 지니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이론만 하고 누군가는 실험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런 양극화로 인해서 나는 이론을 하니까 이걸 하고 나는 실험을 하니까 이런 연구를 하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든다는 거 그런 게 현재 오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점점점 이론 연구자와 실험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 방법이 달라지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의 본래 목표에서 멀어져서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연구, 내 연구 환경에 최적화된 연구를 하는 것, 그게 오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포트 작성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저희의 목소리를 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이것이 물론 연구자 각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 이 연구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무언가의 그 저편에는 현재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성과 시스템에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고 저희 목표를 이쪽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리포트 작성에 앞서서 이 총괄 부원장님의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조언, 그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 이제 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 연구자들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지 그 여론을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를 위해서 저희 총 51명의 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설문조사에는 차세대 회원, 정회원, 그리고 모든 학부에 있는 회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론 연구자일 때는 과연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공동 연구가, 또는 반대의 경우도 어떤지, 결론적으로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 연구 방법과 상이한 다른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이 리포트에 작성한 모든 교수님들도 동의하셨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은 응답자의 88%가 그런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공동 연구는 그러면 진행이 되었나, 진행이 되었다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나 라는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대략 한 40%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했다. 그렇지만 또한 30% 정도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약간의 그냥 보통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분명 여기서 보이는 것은 공동 연구 추세는 점점 확산되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수도 적지 않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선진화된 연구 문화 확산으로 가는 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동연구 수행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한 어려움의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회원님들께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주관적인 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주관식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답변 5개를 추려서 여기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예상하듯이 일단 소통의 어려움. 그런데 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소통의 어려움은 전체 5가지 그 사항 중에 한 가지고요. 나머지 4개는 보시다시피 약간 정책적인 문제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비 이제 예산 집행, 아주 구체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논문을 출판할 때 어설십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조율도 필요하다. 그런 거에서 잘 조율이 안 돼서 공동 연구가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 연구라는 건 사실 모험적인 거거든요. 그런 모험적인 연구를 해서 뭔가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연구문화 이론 연구와 그 실험 연구 간의 이원화,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정말 뭔가 중요한 것들을 해결해낸 사례도 있다.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전반부에 메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나 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각 사례별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학에서는 제가 굉장히 한이 맺혀서 많은 것들을 써놨는데, 제가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수학자 입장에서 비선형적인 현상을 봐야 되고, 그러면 현상의 근본을 봐야 되는데 이걸 공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선형근사로 하면 되지, 다 그래도 비행기는 잘 날아다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같은 수학을 하시는 분에서도 이론하는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모델 방정식과 실험을 하시는 분은 또 네가 사용하는 모델로는 실험이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다른 모델을 쓸게.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방법이 너무 상이한데 그 저변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일단 해야 되겠다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필요한데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물리학 분야에서 김근수 교수님이 주신 거는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여기 이제 잘 아시겠는데 이제 2004년에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발견이 되면서 그 물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다차원적으로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위상의 질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는데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그 위상이라는 거는 수학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그 반가운 단어인데요. 이게 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수학적 개념의 위상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이제 위상학적 양자 상태 이제 다채로운 예측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그 상태를 갖추는 무지의 그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의 그 공동 연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걸로 저희가 꼽아서 좀 리포트에 담아봤고요. 자 신소재 공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연구하면 보통 계산 과학을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연구하면 이제 소재 합성, 구조 분석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해요. 보통 신소재 공학은 최근 연구 트렌드가 이 계산과학, 그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가 항상 공동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 최신 트렌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좋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변에 문제점이 있다. 이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의 공동 연구가 최신 연구 트렌드가 되면서 연구자들에겐 내가 좋은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의 진행 사적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실험 연구를 하는데 이 논문에 시뮬레이션 그림이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형식적인 공동 연구도 수행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연구문화 이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리포트 작성에 참여해 주신 김상호 교수님은 이 중에서도 이론 연구,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을 이용한 생명과학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저는 연구비 예산 집행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좀 간략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생명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의 다양성에 기반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이 결국은 연구의 근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컴퓨터 기술이 이 생명과학 연구에 도입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데이터 기반 연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생명과학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 연구에 대거 투입이 되면서 그 고전적으로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데이터 기반 연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 연구에 힘입어서 기존의 그 연구 기술, 연구 이제 결과 또는 과학 기술이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연구실에 뭐 플라스크나 뭐 그런 동물 실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드라이랩의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론 연구와 그 실험 연구 간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생명과학에서도 이론 연구가 주도적으로 연구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랩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 뭔가 시대는 바뀌고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네 분야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뭔가 그 잘 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가속화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연구자들이 느끼는 고충은 무엇이고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총 저희 리포트에는 5가지를 실어놨는데 그중에 정책적으로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문제 4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 성과 평가의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는 건데 이 얘기는 사실은 그 과학기술 정책 특히 연구 성과 평가 뭐 연구자들의 고충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통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것들은 수치화된 지표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임팩트 팩터라든지 P인용수, H인덱스. 숫자가 결국은 연구자의 그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단시간 내에 뭔가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인류가 당면한
국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소수의 연구자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모험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모험적인 시도가 허용이 되는 연구 환경이 되려면 연구자들이 성과 평가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되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가 조금은 선진화돼야 되지 않나. 수치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좀 이제 지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기여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과 성숙한 문화 수립에 대한 제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즘에 이제 공동 연구 문화가 많이 저희 트렌드로 바뀌면서 공동 주저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저자, 그러니까 논문의 주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긴 한데, 과연 어떤 특정한 논문에 대해서 단일 주저자 논문과 공동 주저자 논문이 있을 때 그 평가 제도를 어떻게 달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제 해결을 위한 이제 인프라 구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연구자 평가에 관한 게 아니고요. 연구자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에 좀 그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하는 건데, 난제 해결이라는 게 뭐 수학에도 있겠고 각 분야별로 고민하는 난제들이 있을 건데요. 그 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난제를 모든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뭔가 우리가 정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그걸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 특정 학제에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가 이렇게 접근 가능한 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면 어떨 것인가.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TF팀도 꾸리고 공동 연구도 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 지원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시스템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한 연구 예산 집행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 그 의생명의 그 김상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드라이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 필요한 거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 연구비가 필요한데, 보통 컴퓨터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장치는 범용 장비로 분류가 돼서 실제 연구비 예산 집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 연구를 위해서 수백만 원의 예산을 본인의 사비로 지출을 하실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대는 바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컴퓨터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이제 그 이론 연구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도 확충이 되고 있고, 연구비 예산 집행도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예,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성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